전국에 계시는 소원수리함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원수리함의 소원쌤입니다. 자,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소원수리함 시즌 1과 2 정주행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2022년 GSAT 하반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비해야 되겠어요. 아마 시즌 1과 2를 다 충분히 주행하신 분들은 이 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수까지는 올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수까지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수까지는 이제 문제 유형도 파악하고 스킬들도 충분히 섭렵하셨을 거예요. 오늘 보시는 문제는요, 뭔가 새로운 엄청나게 뭐 신규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히 주행하셨다고 하면 이 문제, 이 정도는 이제 껌이지, 이렇게 한번 가능한 문제들, 좀 기본기를 다져볼 수 있는 문제도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문제가 난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면 1과 2 다시 주행하셔야 돼요. 의용수리 문제형이 보통 2문항에서 한 6문항 요 사이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문항 정도가 주로 나오긴 하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좀 정해져 있죠. 일단 그 중에 한 개는 확률 문제가 매번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뭔가 방정식 문제 유형인데 인류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연립 방정식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중소원이죠. 가중평균 소원쌤인데요. 가중평균 원리를 알고 있으면 무조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2문제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문제 역시 1분 잡고 미리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문제 바로 같이 보죠. 올해 Z부장이 보유한 A 계좌하고 B 계좌의 금액은 전년 대비 전체 16억 원이 증가, 작년 대비 16억 원 증가해서요. 66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A 계좌의 금액은 작년 대비 20%가 증가했고요. 자, A 계좌는 20%가 증가했고 B 계좌는 50%가 증가했다고 했을 때 올해 B 계좌의 금액의 작년 대비 증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가중평균으로 기본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작년 금액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사실 알죠? 16이 증가해서 66이 됐다고 했으니까 괄호가 얼마일까요? 50이었네요. 50이었는데 50에서 16이 증가했다. 전체 총 금액의 증가율 나와야 되겠습니다. 50분의 16이에 32%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50분의 16이고 곱하기 100까지 적지 않을게요. 32% 나와야 되겠죠.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A쪽이 증가 비율이 20%고요. B쪽의 증가 비율이 50%예요. 만약에 양쪽 금액이 반반이었으면 전체적인 최종 증가 비율은 중간값 35%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값 얼마 나왔나요? 최종적으로 32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농도처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많을까요?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A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35에서 32라는 숫자는 A쪽에 더 가깝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풀었었죠? 거리 비율과 실제 양의 비율은 반비례다라고 해서 위쪽 차이 적었습니다. 12 여기 적을 거고요. 아래쪽 차이 적을 겁니다. 여기는 18 적을 거예요. 자, 중간값 이거 나눌게요. 우리 크로스해서요. 18하고 10이 바꾼 것이 그들의 가중치. 여기서는 금액의 비율이 되겠죠. 그렇죠? 자, 전체 얼마 중에서요. 항상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율을 구했던 시기에 분모값이 기본수예요. 그게 기준수이죠. 결과적 66 갖고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 32% 뭐 갖고 구했죠? 50 갖고 구했던 비율인 거잖아요. 그 비율을 구한 식의 분모값이 가중치의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50 갖고 18대 12로 분류하시는 거고요. 18대 10인 3대 2로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면 자, 50 중에서 3대 2라고 하면 5분의 3만큼이겠고, 그렇죠? 여기는요 50 중에서 5분의 2만큼이겠죠. 묻는 것은 언제인 거죠? 일단 B에 대한 값이 필요합니다. 이거 A고 이거 B예요. 자, 요거 구할 겁니다. B에 대한 값. 자, 계산하면 B는 20이 나옵니다. 자, 20으로 요거 모든 계산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작년 기준수에 대한 금액 구한 거거든요. 20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B의 작년 대비 증가에 물었어요. B는 20에서 50%가 증가한 거거든요. 50%. 그럼 20이 50% 얼마 나오나요? 10. 그렇죠? 정답은요. 10 답 1번에 있습니다. 1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평균 활용하는 문제 좀 대표 문제 유형이고 농도에서만이 아니라 여기 증감률 문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객관식이잖아요. 선택지를 보는 순간 몇 개가 제거가 되고 바로 답이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서 그렇게도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 내용 다 지우고요. 객관식에 좀 특화된 방법으로 한 번 더 가보려고 하는데 묻는 것이 이거였죠. B 계좌 작년 대비 증가액이었고요. B는 50%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적혀있는 숫자 들이 50% 값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3번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이 50%였던 거예요. 그럼 작년에 B는 60억 원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4번은요 66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5번은 72였던 거죠. 어때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전체에 16이 증가했다고 해서 작년 숫자 우리 아까 얼마라고 했죠? 자, 여기서 16이 증가했다고 해서 지금 66 괄호값을 50으로 구했었으면 작년에 총합이 50이었거든요. B가 60, 66 될 수가 없어요. A하고 B 합쳐서 50이 되고 있는 건데 해서 3번 그리고 4번, 5번은 애초에 삭제가 되겠고 이제 1번하고 2번을 한번 이제 의심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B의 그 증가액 50%가 10이었으면 B의 총값은 20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20이었을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50%가 20이었으면 B의 총값은 40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바로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자 전체가 50에서 16이면 32%라고 하는 해석이 바로 나올 텐데 이 중에서 A가 20이고 B가 50이에요. 20과 50에서 30이다. 분명히 A 쪽에 치우쳐 있고 A 값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B는 그만큼 작다는 거라서 B는 작아야 돼요. 40이 될 수가 없어요. 답은 1번밖에 될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한번 루틴대로 가볼까요? 전체 금액 16 증가해서 66이다. 50에서 16, 32%. 그런데 B는 50% 증가한 금액이니까 3, 4, 5번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A하고 B 중에 B에 대한 값이 적고 A가 커야 되기 때문에 왜요? 가중치가 30인 A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래서 2번도 말이 안 된다. 답 1번. 이렇게 접근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제 우리 확률 문제 가볼 겁니다. 역시 이 문제도 오픈해 볼 건데 1분 시간 잡고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같이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오픈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 어떠셨나요? 1분 내에 풀이 가능하셨을까요? 자, 이 문제는 1분 내 풀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확률과 경우에서 문제는 뭐 스킬과 요령이 없다 보니까 많이 더 어려워도 하실 텐데 자, 문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동욱이는 게임에서 아이템 뽑기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뽑기 상자 한 개에서 아이템은 X, Y 중 한 개만 나오거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며 라고 돼 있죠. 일단 나오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X 하나 나오거나 Y 하나 나오거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뽑기 상자 한 개 열었을 때 아이템 X, Y가 나올 확률은 각각 20%, 30%라고 합니다. 동일한 상자에서 5개 열어서 5개 열었는데요. 그중에서 2개가 아이템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템 X, Y가 한 개씩 나왔을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뭐 했을 때까지라고 하는 요 문장 있죠.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5개 열었는데 아이템 2개가 나왔을 때라고 해서 뭐뭐 했을 때 이미 조건을 포함시켜 두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됩니다. 그럼 했을 때 거기까지 확률을 먼저 구해서 배경 확률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뒷부분을 한 번 더 구해서 분자에 한 번 더 넣어주시는 확률분의 확률 이런 형식이 되는 것이 조건 확률의 대표 이제 풀이 과정이에요. 한번 가보죠. 먼저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3개는 빈 상자인 거거든요. X만 2개 나왔을 수도 있고요. Y만 2개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X 하나, Y 하나 이렇게 각각 하나씩 아이템 2개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뭐뭐 했을 때까지라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 경우를 구하는 건데요. 자, 먼저 X값부터 볼게요. X가 날 확률은 20%, 그럼 0.2라고 적어볼 수 있겠고 100분율이니까요. Y는 30%, 0.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나머지 50%, 0.5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가볼까요? X가 2개 나온 경우는 0.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X 2개 나왔다 끝나시면 안 돼요. 나머지 3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거니까 0.5의 세제곱까지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X 2개 나온 경우를 구한 거예요. 몇 개 중에 5개 중에서. 그렇죠? Y가 2개 나온 경우는요. 0.3의 제곱이고 역시 빈 상자 3개. 이렇게요. X 하나, Y 하나도 마찬가지죠. 0.2 확률, 0.3 확률, 그리고 역시 빈 상자 3개. 여기까지가 일단 뭐뭐 했을 때까지 전체 배경 확률을 구한 겁니다. 이게 분모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조건에 X, Y 한 개씩 나왔을 확률. 그러면 이 부분이 그대로 분자로 올라가야 됩니다. 귀찮지만 씩 한번 적어봅니다. 먼저 분모는 여기 싹 다 적어볼 거예요. 0.2의 제곱 곱하기 0.5의 세제곱 되겠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 하고요. 0.3에 Y만 2개 나온 경우인 거죠. 0.5 역시 빈 상자 3개까지 요거 두 번째. 자, 세 번째는요. 0.2 하나, 0.3 하나 역시 빈 상자 3개까지 여기까지가 전체 배경 확률인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분자는 뭐가 가죠? 그대로 요거 그대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나왔을 그 경우를 한 번 더 분자 값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0.2, 0.3 그리고 0.5의 세제곱까지. 했더니 여러분 모든 항에 뭐가 있죠? 0.5의 세제곱이 들어있습니다. 약분 딱 시켜볼게요. 자, 모두 없앨 수 있겠고 나머지는 점 떼버리고 정수만 처리 한번 해볼까요? 앞에는 0.2의 제곱, 2의 제곱으로 볼게요. 4, 여기요. 그 다음은 여기는 9. 그 다음은 2 곱하기 3이니까 6으로 보고요. 그 다음 분자에는 역시 6 이렇게 있죠. 정답은요. 19
9분의 6으로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GSAT 시험이 이걸 좋아합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 워낙 빈출 문제니까요. 어떤 워딩 갖고 이게 조건 문제 판단하는지 이것부터 확인하시고요. 그 부분 더 구해놓고 그 다음 조건 뒷부분 하나 더 구해서 분자에 올린다. 이런 기본 풀이 과정을 한번 다시 리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문제 가볼 건데 자료 해석 문제 이것도 비중 너무 크잖아요. 근데 오늘 기본기를 좀 잡아볼 겁니다. 뭔가 새롭고 엄청난 것보다는 최근 GSAT 문제 난이도가 좀 평이한 편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 빨리 푸는 거 이게 정말 당락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은요. 표를 보고 그 연산 과정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이걸 연습해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니터 보고 문제 푸는 거 필요하거든요. 뭔가 팍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모니터 뚫어지게 보다가 아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다. 맞다. 라고 하는 OX 여부를 판가름해 보시는 거예요. 자, 화면 띄워볼 거고요. 역시 1분 정도의 시간 동안 질문 문제 2개 있을 거거든요. OX 빨리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오픈합니다. 자, 표 같이 볼까요? 여러분 이거 어떠셨나요? 지금 제가 그 질문 문제가 또 2개 넣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이 표가 나왔을 때 아래 선택지 5개 중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선택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이런 게 있죠. 톤당 원으로 환전한 유연탄 가격은 2020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먼저 여러분 이후라고 하는 말부터 잠깐 볼게요. 이후라고 하는 말은 해당 시기를 포함을 하는 거죠. 그렇죠? 2분기부터 보는 게 아니라 1분기부터 보는 겁니다. 1분기 포함해서 그 뒤로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렇게 기간에 여기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쭉 보라고 하는 건데 이때 톤당 원으로 환전한 금액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표를 잘 보시면 유연탄 가격이 톤당 달러 금액으로 적혀 있고요. 그렇죠? 환율은 지금 원 달러 환율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 2개 곱해야죠. 그렇죠? 달러당 몇 원이고 그리고 톤이 달러 금액으로 적혀 있으니까 2개 곱해야만 원으로 바꾼 금액을 구할 수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위아래 곱하는 거 이렇게 곱해서 여기도 곱하고 위아래 곱했을 때 그 금액이 점점 더 커지고만 있는가 요걸 묻는 게 첫 번째 문장인 겁니다. 어떠셨어요? 다 곱해야 할까요? 아니죠. 자, 곱셈식 대소관계 판단을 빨리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 방법이 기억 안 나신다면 시즌 1의 영상 보고 오셔야 돼요. 숫자 관계는요 무조건 증가 쪽의 관계로 해석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90 곱하기 1000 이건 바로 보이죠. 9만 나올 겁니다. 84 곱하기 1080 바로 안 나오긴 하는데 90에서 80가 감소가 됐고 1000은 80으로 증가가 됐으니까 이거 일단 계산까지 가봐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좀 더 빨리 뭔가가 보여야 돼요. 어떤 거요? 자, 1000하고 1100의 관계를 봐볼게요. 뒤에 거. 왜냐하면 이건 정확하게 10% 증가가 된 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90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1분기의 금액식이 있고요. 2분기는 숫자가 좀 별로라서 좀 더 눈에 띄는 거 3분기로 넘어가 본 겁니다. 3분기는 78 곱하기 1100이라는 계산식이 나옵니다. 계산까지 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만 조금 더 편하게 보는 방법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000하고 1100 여기 고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정확하게 10% 증가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78에서 90으로는요. 자, 다시 한번요. 감소로 보지 않습니다. 작은 쪽 출발, 큰 쪽 방향으로 증가 쪽 화살표 그려두고요. 그 증가 비율 갖고 관계 비교하는 것이 곱셈식 대소관계 비교 판단이에요. 자, 78, 90까지는 플러스 얼마요? 12. 78에서 출발해서 12를 키운 거예요. 어때요? 10% 넘게 키웠죠. 78, 10%는 7.8인데 12를 줬거든요. 여기는 10% 값보다 더 크게 위쪽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자, 위아래 주고받은 그 비율 중에서 누가 더 큰 걸 받았나요? 아래로는 10%, 위로는 10% 이상. 얘가 더 큰 걸 받았네요. 얘가 더 커져 있는 거고 이쪽이 더 작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를 보지 않았지만 1분기보다 3분기의 계산 결과가 떨어졌어요. 매 분기마다 증가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3분기가 1분기보다 작게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지속적 상승은 틀렸네요. X가 맞습니다. X. 두 번째 볼까요? 제시된 시기 중에서 톤당 원으로 환전한 유연탄 가격은 2019년 1분기가 가장 높다. 일단 전체 분기 다 보시는 거고 이 중에서 역시 톤당 원으로 환전한 거. 위아래 곱한 값을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자, 19년 1분기를 먼저 체크합니다. 얘들이 묻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19년 1분기는 이렇게 두 개의 곱한 값이 될 텐데 과연 이게 곱한 값이 제일 클 것인가요? 자, 뭐를 비교할지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 그 다음으로 커 보이는 게 뭘지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가 좀 보일까요? 여기서는 19년 2분기랑 좀 비교해 볼까요? 왜냐하면 유연탄 금액 100으로 높아졌고 환율도 1250에서 1200으로 조금만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95 곱하기 1250 하고요. 바로 옆에 있는 100하고 1200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가 비율 쪽으로 확인할 거예요. 1200에서는 1250까지 플러스 여기는 50
이렇게 줬고요. 자, 95에서 100으로는요, 플러스 5 이렇게 줬습니다. 95에서 5라고 하는 비율 한번 구해볼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지금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중수 이상까지 왔으니까요. 95에서 5라고 하는 비율, 10%가 9.5죠. 일단 10%가 9.5예요. 20%. 그럼 이게 10%면 여러분 절반 5% 얼마 나올까요? 4. 얼마 나오겠네요. 그러면 5란 숫자는 5% 값보다는 더 큰 숫자를 준 겁니다. 5% 값보다는 더 증가 비율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95에서 5는요. 자, 반면에 1200에서 50이라고 한 비율을 봐볼까요? 10% 120 나올 거고요. 절반 5%는 60 나올 겁니다. 그럼 50은요? 5% 값보다 적은 수예요. 그렇죠? 여기는 5% 값보다 적은 수를 위로 준 거죠. 자, 아래로는요, 5% 넘게 줬고요. 위로는 5% 값보다 적게 줬습니다. 자, 뭐가 더 큰 거 받았나요? 아래로 준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얘가 더 크겠고요. 이쪽이 더 작은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서 지금 두 번째네요. 2019년 1분기보다 더 높은 것은 19년 2분기가 됩니다. 2분기. 그래서 역시 X. 1분기 아니고 2분기가 더 크다고 나왔으니까. 자, 이런 식이에요. 역시 이것도 여러분 다 곱하기 하는 것보다는 뭐랑 비교할 것인가 비교군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산 결과까지 가는 것보다 주고받은 증가율 가지고 곱셈식의 관계 비교하는 그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곱셈식 관계 비교였다고 하면 두 번째는 분수의 대소 관계 비교하는 거. 정말 필수수 길이 선택 아닙니다. 필수예요. 이건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GSAT 안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역시 오픈해 볼 거고 시간 1분 정도 갖고 또 한번 OX 여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봅니다. 자료에서 두 번째 문제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1분 시간 괜찮으셨나요? 질문 문제 3개 준비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흔히 반드시 무조건 나올 그럴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18년부터 20년의 연도별 질병 비용에서 영양 부족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한다. 자, 연도 2018년부터 20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표를 봤을 때는 17년도 빼고 봐야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전년 대비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17년부터 다 보라는 겁니다. 요거 갖고 또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전체 비용에서요. 영양 부족에 대한 그 비율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표만 갖고 풀어보셔야 돼요. 합계가 있어요. 그렇죠. 전체 비용 여기가 분모가 되는 거고 이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모든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17년도는 359분의 19. 그 다음은 419분의 35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존재할 것인가를 이걸 찾는 게 목적인 거잖아. 이게 혹시 틀리지 않았을까? 매년 증가한다. 자, 분수값이 증가하는 것의 반대 개념은요.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분수의 감소는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분모가 꽤 많이 증가하거나 분자가 좀 덜 증가하거나 이럴 때 분수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표를 뚫어지게 보시다가요. 여기가 좀 의심된다는 것을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죠? 자, 19, 35 분자 꽤 많이 갔습니다. 35, 40이 좀 이상해요. 분자 증가량이 좀 떨어지거든요. 42, 67 꽤 많이 증가했죠. 그때 분모값은요. 359, 419, 554. 자, 여기가 이상해요. 여기 볼게요. 35에서 7 증가했습니다. 어떤가요? 35에서 7은 정확하게 20%예요. 10% 3.5에 딱 2배 값, 그렇죠? 20%. 이거 빨리 안 나오면 다시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분모에 대한 증가를 볼까요? 419에서 지금 554까지 대략 한 130 정도로 약으로 볼게요. 이 정도. 문제는 뭐냐면 분모는 419에서 20%는요. 41.9 2배 하면 한 80 얼마 나올 텐데 130이에요. 대충마다 30%. 찾은 거죠. 자, 분자가 적게, 분모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그 분수의 비율값이 떨어졌을 거예요. 감소했겠구나. 이렇게, 그죠? 이걸 다 구해서 보다 보니까 여기가 감소했다고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 개념을 이치를 한번 빨리 캐치하시는 거고요. 분자가 덜. 분모가 더 여기가 의심 바로 구했더니 틀렸다가 나오는 거죠. 이걸 또 여러분 419분의 여기서 35 적고 그리고 그다음 여기 554분의 40 이렇게 적으면서 가는 것도 시간이에요. 막 적고 풀이하는 것도 이것도 시간이고 우리는 인적성 시험은요. 이 시간도 다 이게 점수화 된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표에서 끝내시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표1은 X가 됩니다. 자, 18부터 20년까지 연도별 질병 비용에서 운동 부족, 이번에 운동 부족이에요. 비율은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한다. 전년 대비니까 또 한번 어디부터 17년부터 보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분모값은 계속 합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 분자는 뭐가 되죠? 분자는 운동 부족값이 돼야 돼요. 자, 이때 이런 포인트는 2017년부터 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게 감소할지를 볼 거라서 분자는 덜,
분모는 더 증가하는 그 위치가 있는지를 표 뚫어지게 보다가 찾는 거예요. 어디가 될까요? 17부터 18로 갈 때가 의심이 됩니다. 왜냐면 52, 56까지 플러스 4밖에 안 됐어요. 52에서 4라고 하는 것은요. 10%가 안 됩니다. 10% 5점인데 사면 그것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10% 값보다도 적게 증가한 위치가 되겠고 그때 분모를 볼게요. 359, 419까지 60. 얼마인지 안 구해도 359에서 60은요. 10%가 무조건 넘겠죠. 10% 35.9인데 여기 10% 값보다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분자는 적게, 분모가 더 증가했다. 그럼 그 비율값은 어때요? 떨어졌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분모고 여기 분자, 여기도 여기 분모일 때 여기 분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적지 않고 표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빨리 답을 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매년 증가가 아닌 그 반대되는 위치를 찾아본 겁니다. X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가겠습니다. 연도별 질병 병에서 과체중 위험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애. 자, 과체중의 비율이 가장 높은 애가 2020년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2020년도에 전체 합계는 713이고요. 그중 과체중에 대한 것은 115가 되는데 요거에 대한 비율이 제일 큰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분수 관계 비교하는 거 한번 봐볼 건데요. 자, 713분의 115에 대한 이 분수값이 제일 큰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분수의 대소비교법 방법 중에서 약분하기라는 방법이 있는데 자, 뭔지 모르겠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또 여기 영상 갔다 오셔야 됩니다. 자, 분자, 분모까지 몇 배인지 여기 몇 배인지 한번 볼까요? 6배 조금 더 가. 7배는 안 되고요. 6배 값보단 조금 더 가죠.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거 대략 약분하면 6점 얼마 분의 1로 볼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분자가 분모에 6번 좀 넘게 들어있으니까 이런 개념인데 약분하기는 곱한값이 분모가 되다 보니까 곱한값이 작을수록 그 분수의 비율값은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6점 얼마 분의 1보다 5분의 1이 또 4분의 1이 이게 더 큰 값이 될 거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6배 값보다 좀 더 관계가 적게 되는 것이 있는지 이것보다 높은 값이 나올 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서요? 과체중하고 전체 합계 이 위치 중에서요. 17년도 봐볼까? 65일 때 359예요. 65일 때 359. 어떤가 이미 6배가 안 됩니다. 그쵸? 이거 5점 몇 배 값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말은 5점 얼마 분의 1 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더 크네요. 다른 연도 볼 필요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 얘가 틀린 거 알았다는 거예요. 17인지 18인지 굳이 안 구해도 20년도가 제일 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표에서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Q1, 2, 3까지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는 세 문장 모두 다요. 필기 없이 눈으로 끝낼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1번에서도요. 분모 증가, 분자 증가를 봤을 때 여긴 떨어진 위치가 보인다. 끝. 두 번째도요. 역시 분모, 분자 증가를 봤을 때 17, 18 여기가 이상하다. 10% 이하, 10% 이상 틀렸다. 끝. 세 번째도요. 지금 2020년도가 6배보다 좀 더 분수값이 벌어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적은 비율이 보인다. 17년도가. 그럼 이것도 끝. 그죠? 지금 다 X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세 개 문장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기본기를 좀 한번 다시 갖춰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 GSAT 시험 직전에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응용계산 두 문제, 자리에서 두 문제 정말 여러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뭔가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시험 직전에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 우리 선물처럼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꼭 다시 회독하시면서 시험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에는 모든 영상들 시즌 1, 2 계속 복습하시면서 계속 정보해 주시면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뵐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